안녕하세요. 테디 기타월드의 테디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찍는데요. 기타 연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레드, 요즘 뭐 스레드 많이 하죠. 스레드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뭐 4인 가족의 가장이시면서 기타 레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뭐 일단은 뭐 여건적으로 4인 가족이니까 레슨비를 감당이 좀 힘들고, 이제 기타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타 레슨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요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타를 처음 배우려고 기타 레슨을 받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시작은 했는데 내가 어디서 끝을 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뭐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도 좀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레슨이 시작이 되고 레슨이 끝이 나는 지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끝이 없이 계속 레슨을 한다는 건 저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사람이 좀 진도가 더디면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작점이 있으면 끝마치는 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일단 뭐 기본기를 가르쳐야 되고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는 뭔가를 배운다기보다 뭔가를 익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익히는 시간에서는 누군가에게 계속 지도를 받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는 거는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을 익히고 나면 분명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나는 진도가 빠르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진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는 네가 못 따라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진도를 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레슨을 해보니까 레슨 진도를 못 따라오는 학생들한테 맞추면 결국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는 친구들은 연습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해도 그동안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 게 효과적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불러서 수업 시간에 앉혀다 놓고 연습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를 좀 늦게 빼되 주어진 시간에 연습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도를 뺍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요. 그 기간 동안, 배우는 기간 동안 배운 내용들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수준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진도 속도에 따지면 한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초를 다지는데. 근데 보통 3개월 안에 끝내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3개월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제 커리큘럼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뭐 아무리 빨라도 1년, 진짜 많이 걸린 애들은 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건데, 그 연습이란 게 뭐냐면 피킹이랑 핑거링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이번 주 제가 카피하고 있는 존 메이어의 Bored as Love의 솔로 부분은 이런 간단한 도입부가 있어도 이것조차도 잘 못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초킹이나 이런 피킹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말은 기타를 많이 안 친다는 얘기예요. 크로매틱을 포함해서 일단 기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지 원하는 대로 피킹을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치고 느리게 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자에 맞춰서, 뭐 느리게 쳐도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박자에 맞춰서 음악적으로 칠 수 있을 정도로 핑거링과 피킹이 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연습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멋진 걸 칠 수 있어요. 자, 레슨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15분 남았으니까 어제 했던 얘기 계속 해보죠.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레슨을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 12주, 10주에서 12주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커리큘럼이 기타 처음에서 끝까지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초급에서 고급 모든 내용을 3개월 안에 가르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건 아니고 제가 3개월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기타를 내가 배우기 시작해서 익히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연습을 하면서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전에 그 전 단계를 다지는 과정이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 기타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인 연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 곡을 막 치고 이러지는 않아요. 곡을 맛을 보기는 하지만 진짜 곡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음악적으로 깊이 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커리큘럼이 있어야겠죠. 얼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레슨을 저도 받아봤지만 그 레슨비를 충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본인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기타 레슨비가 그래 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비쌀 거예요. 비싸고, 제가 한국에서, 지금 호주에 제가 한국에서 막 한참 레슨할 때는 제 레슨비 좀 비쌌어요. 그 당시에 한 타임에 20만 원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나름 고액이었죠. 아무튼 뭐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지금은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뭔가를 배우는 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물론 나는 내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서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받던 가격을 확 깎아서 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쌀 거예요. 저는 시드니 내에서 레슨하는 사람들 중에 좀 싼 편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뭐 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타 레슨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스레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쳤던 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스케일도 어느 정도 치는 것 같고 핀거리도 괜찮고 피킹도 그 정도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면 잠깐 스톱하고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요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배우는 걸 멈추고 자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바쁘잖아요. 뭐 대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또는 뭐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더 바쁘겠죠. 뭐 중학생도 그렇고 뭐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빠요. 연습할 짬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그럼 직장인은 편한가요? 직장인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으면서 뭔가 시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우리는 늘 살면서 바쁘고 그 바쁜 과정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레슨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좀 스탑하고 혼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배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서 시간을 때운다고 실력이 는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빨리 늘고 어떤 친구들은 뭐 3년, 4년 쳐도 기타가 안 느는 거죠. 기타 강사로서 기타 인스트럭터라서 제가 하는 일은 기타를 잘 치게 물론 잘 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친구를 잘 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뭐 연습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내가 레슨을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렉기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렉기타 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코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트라이에드, 사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C 코드라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몇 가지 폼을 알고 계시고 코드 인버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라이드를 알아야 돼요. 일렉기타를 치면서 이 코드만 알면 안 돼요. 이 코드만 알면 안 됩니다. 코드가 많아요. 이것도 C 코드고 이것도 C 코드고 그죠?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C 코드고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코드 인버전들을 알고 여러 포지션에서 코드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바리 코드도 괜찮죠. 뭐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6줄을 다 잡지 않잖아요. 6줄을 다 안 잡거든요. 그래서
세 줄을 가지고 내가 몇 가지 폼을 잡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코드 인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건 C 코드의 루트 포지션이고 이건 first 인버전이에요. 이건 second 인버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코드를 중심으로 마이너 펜타토닉, 메이저 펜타토닉을 쓸 수 있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앞에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이 커요. 제대로 배웠다 하더라도 연습이 잘못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우지 않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G 코드거든요. 예. 이것만 아시는 거 아니죠? 이게 G 코드예요. 이 상황에서 마이너 펜타토닉, 메이저 펜타토닉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 펜타토닉 아시죠? 1, 3 플랫, 4, 5, 7 플랫이에요. 그래서 그죠? 1, 3, 4 그죠? 그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중심으로 찾아야 돼요. 또는 방금처럼 약간 코드 톤,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 펜타토닉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메이저도 칠 수 있어야 되죠. 메이저는 뭐죠? 1, 2, 3, 5, 6입니다. 1, 2, 3, 5 이거예요. 그죠? 코드의 중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한 코드 톤을 가지고도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해 블루스에서 얘기하는 마이너랑 메이저를 섞는 그런 스케일의 연주들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케일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프레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릭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프레이즈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메이저랑 마이너 또는 코드 톤들이 섞여서 때로는 마이너틱한 사운드가 나고 때로는 스윗한 사운드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운드들이 각 뮤지션들이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코드 톤, 코드를 알아야 되고 이 코드는 트라이드에서 4화음, 도미넌트 7 코드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도미넌트 7만 있는 게 아니지만 뭐 통틀어서 4화음, 7스 코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펜타토닉 두 가지 마이너 메이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르페지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A 마이너 7 아르페지오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D7 그죠? G 메이저 7 그죠? C 메이저 7 그 다음에 F 샵 마이너 플랫 5 아니죠. 이게 하프 디미니시라 하죠. F 샵 하프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이런 7스 코드의 아르페지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트라이드 7스 코드 이거 3화음 4화음 할 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 메이저 마이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아르페지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3화음, 4화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인버전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메이저, 마이너, 페나토닉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아르페지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이 네 가지를 배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익히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배운 내용들을 내 손으로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피입니다. 그 카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익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장르를 블루스나 스탠다드 재즈 같은 곡으로 하면 굉장히 연습하기 편하거든요. 블루스 같은 경우는 코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페나토닉이나 뭐 코드 아르페지오나 코드 트라이애드 인버전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고 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탠다드 재즈 같은 경우는 코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나 그렇게 많이 빠르게 바뀌는 코드 진행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코드 아르페지오나 스케일을 코드 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아마 배우러 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배울 거예요. 블루스랑 스탠다드 재즈는 무조건 배워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혼자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방법들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일 겁니다. 그래서 좀 레슨을 받으시다가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좀 부담이 된다 싶다면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멈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멈추고 혼자 연습을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다시 그 방향으로 레슨을 받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학생이 끊기면 좋지 않은 거지만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지 않은 단계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단계라면 레슨을 좀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 단계에 오기 전에 그만두고 혼자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든 거기까지 오긴 오는데 그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단계가 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스탑을 하고 좀 혼자 익힌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익히는 과정을 퍼포먼스 연습이라고 많이 해요. 퍼포먼스. 영어로 퍼포먼스. 호주에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를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기타 연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레슨 전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드 기타 월드의 테드였습니다. 카메라 보고 바이 또 만나요.